네, 주 중반입니다. 오늘 짱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나름 괜찮은 회복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좀 시세 탄력이 좀 붙고 있거든요. 현재 2%대 강세입니다. 반도체 열어보시죠. 일단 엔비디아가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제 기조 연설에서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모멘텀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HBM뿐만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도 발표를 했고 양자 컴퓨터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했고 AI 슈퍼 컴퓨팅에 들어가는 칩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조 연설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요. 삼성전자 HBM 성공할 것이다라고 멘트 한번 딱 날렸더니 삼성전자가 또 오늘 잠정 실적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2%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가격 메리트 때문인가요? 글쎄요. 립서비스에 대한 약발이 작년보다는 클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젠순항의 립서비스로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신년 효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작년 12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신년 효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며칠 사이에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 전환될 만한 호재가 있나요? 물론 뭐 빅테크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나노 쪽에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 뉴스가 나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되게 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HBM 같은 경우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시디램 쪽에서 수율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일시디램에 대한 수율이 올라와야 HBM4에 대한 어떤 수율도 같이 올라온다 보고 있거든요. 바이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며칠 만에 개선이 됐다? 그건 또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정률적 분석이라든지 뭐 기업 분석 이런 거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투자 심리 이런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작년에 한번 잘 보세요.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 업종이 바뀐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뭐 간단히 예를 들게 되면은 5월달, 6월달 음식료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6월에서 7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7, 8, 9, 10 바이오가 강세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해가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올해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과거 이제 5년 동안 보게 되면은 12월달 증시가 안 좋으면은 1월달 증시가 괜찮았었고 12월달 증시가 괜찮으면은 1월달에 안 좋은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한번 차트 공고사 한번 보세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그때만 제외하고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12월달 증시가 안 좋았다라면은 1월달 증시는 아마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증시를 2019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 넘어가는 그때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코덱스 레버리지도 한 20% 상승이 나왔었고 삼성전자도 20%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아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신년효과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지수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셨고요. 네. 어제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반도체가 견고한 네네. 것을 보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악재나 그리고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악재를 모두 다 반영했다라고 평가를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빠져도 앞으로 반도체, 한국 반도체는 그래도 조금씩 더 위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랜만에 좋아졌는데 네. 찬물을 끼얹어 정말 죄송한데 네. 앞질면서 대답을 드렸듯이 신년효과 끝이 하고 난 다음에 과연 계속해서 좋게 봐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뒤로 제쳐둘 것인가?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삼성전자가
뭐 기대감이라든지 테마에서 가는 중성주가 아니라면은 결국 본질적 가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신현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바톤이 이어받아 가지고 좀 추세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것들이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운드리 어떤 뭐 그런 수주가 실제로 일어난다라든지 그게 결국 옥신 같은 경우 2025년도 이나노 같은 경우 2025년도 올해 이제 가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HBM 관련돼 가지고 브로드컴 쪽으로 좀 더 이제 납품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라든지 그러니까 숫자가 반영될 만한 이슈가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지금의 상승을 좀 이어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만 보게 되면은 그냥 신년 효과에서 그러니까 2019년 1월달 흐름을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신년 효과에서 어쨌든 쇼커버링에서 올라간다. 요 관점에 좀 주목을 좀 하시고 이제 2월달, 3월달 넘어가서 이제 앵커님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그냥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잠시 뒤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여쭤보고요. 지금 그 CES 이벤트 소멸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제 그 기조연설 이후에 바로 직후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밸류체인 종목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샘CNS, IMT, 뭐 위드텍 같은 종목 급등한 이유가 그 앞으로 그 RTX 50 시리즈에 마이크론의 DDR7을 적용하겠다라는 네, 이유 때문이에요. HBM 576개 탑재도 하이닉스 거 쓴다는데 삼성전자는 대체 어디에 있나 이런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떡하죠? 마이크론 관련주입니까? 뭐 SK 관련주입니까? 하이닉스 관련주입니까? 방금도 지금 삼성전자 걱정했잖아요. 네. 그죠? 일단 삼성전자의 걱정은 좀 뒤로 밀어두고 지금 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단 유리기판 쪽하고요. 그리고 이제 HBM4 이제 뭐 HBM 관련된 종목들 일단 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재료 쪽이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휩쓸려가는 현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밀물이 쑥 갔다가 밀물이 쑥 밀려 올라갔다가 또 썰물이 싹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 빠졌을 때 과연 지금 같이 움직이는 뭐 반도체 재료라든지 장비는 이쪽이 같이 갈지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압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이 전 개인적으로 올해도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유리기판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LG엔드라든지 그리고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니스라든지 피롭틱스라든지 이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만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더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 효과가 좀 개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시장을 살 때 뭘 삽니까? 삼성전자를 같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 효과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분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삼성전자가 못 가면 다른 반도체 다 못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쵸? 너무 속상한데요, 그러면? 근데 지금 사실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부품 장비주들이 더 탄력 있게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작년 12월 달은 왜 반도체 장비 탄력이 안 나왔어요? 시장 전체가 다 분위기가 사실 안 좋았죠. 시장에 이제 좋으니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네요. 삼성전자 실적 공개가 됐는데요. 네. 작년 이제 중반기, 하반기에 대비해서 컨센이 굉장히 많이 하회가 됐습니다. 18% 하회됐고요. 일단 스마트폰 너무 안 팔리고 PC 쪽도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HBM이라는 재료가 사실 지금 반도체를 가장 끌어올려주는 힘이 큰데 HBM이라는 재료마저 좀 소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곳에 기대해야 됩니까, 삼성전자는? HBM4가 어쨌든 수율이 잘 나와서 브로드컴이 됐던 엔비디아가 됐던 그쪽으로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예상치가 제가 최초에 봤을 때는 9조 원대였거든요. 9조 원대에서 7조 3천억까지 내려왔다가 거기도 못 미치는 6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는 기댈 부분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생각 외에 의외로 지금 공급 과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 디램 가격이 20%나 하락을 했거든요. 12월 달도 한번 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수치를 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12월 달도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마이너스 2%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게 플러스가 가지는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디램 쪽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봐야 되겠죠. 2분기는 또 다를까요? 2분기도 똑같을까요? 언제 2분기요? 올해 2분기요. 아, 올해 2분기요? 네. 아직 1분기 아닌데? 아직 1분기가 안 근데 2분기 그러면 너무 빠른 거 1분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7조 3천억에서 7조 초반까지 내렸고 6조 5천억이면은 글쎄요, 지금 디램 동향을 보게 되면은 7조 원대 초반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6조 원대 후반대를 차라리 보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생각이 되네요. 실적이 우하향할 거란 예상이시네요. 근데 아무래도 1분기까지는 좀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드라마틱한 어떤 디램 가격의 어떤 반전 이런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는 사실 없어요. 지금 범용 디램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빤하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쪽 PC용 디램 수요 부족, 거기다가 중국 쪽에 CXMT라는 쪽에서 반도체를 좀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 또 공급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나요? 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뭐 HBM 쪽 차세대 디램 쪽 수요는 견고하긴 하지만은 뭐 그 효과가 있었다라면 삼성전자가 6조 원대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분기만에 괜찮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7조 원대 초반도 조금 뭐 네.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긴 하지만 7조 원대 초반도 아마 6조 원대 후반대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잠시 마음을 접어두고 좀 지수 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네요. 워낙 PBR이 낮으니까요.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최근에 20만 원 계속 맞고 떨어졌었는데 다시 좀 기대가 생기는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젠슨왕 네네. CEO가 오늘 만난다고 최태원 네. 회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온다면 뭐 추가적으로 상승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는 어떻게 좀 장밋빛 전망입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HBM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시작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얘기할 때 특히나 또 HBM 얘기할 때 엔비디아만 얘기했었지만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HBM 플러스 브로드컴까지 같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제 메모리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어떤 가이던스 좀 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당분 HBM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는 HBM이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올해도 계속 확인해 나갈 거고 그리고 뭐 아마 립서비스 하지 않을까요? 올해도 잘 부탁한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최태원 회장 만나서 젠슨왕이 올해도 잘 부탁해요. 이제 수율 잘 맞춰서 잘 납품 시기 맞춰주세요. 요거 말고 할 얘기가 있을까요? 딱히 특별한 이야기는 없을 네네. 것이다. 주가 전망은 그래도 긍정적이고요. 주가 전망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더 빨리 전고점 갈 거라고 봐요. 네. 전고점 얼마요? 지금 작년 7월달 고점이 32만 원 아닌가? 그럼 30만 원 정도 증권가랑 똑같이 좀 보고 계시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7월달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장 때문에 같이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부품주랑 장비주는 어떻습니까? 아까 유리기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네네. 주셨는데 지금 좀 핫하게 반등하고 있는 장비주보다는 유리기판인지 아니면 장비나 부품단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2025년도에 좀 유망한 기업도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YC,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는데 많이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선택하지는 않았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삼성전자라는 밀물이 쑥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장비 재료들이 다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밀물이 이제 쓸려 나가는 썰물에서도 과연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 현상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도 지금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재료는 장비에 같이 갈 건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또 이제 작년 4분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에 대한 계속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구멍을 뚫는 TGV 공정의 장비라든지 그리고 자르는 싱귤레이션이라든지 이쪽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 자르는 공정 수율만 나오게 되면 상용화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블랙엘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발열. 네네. 그러면 액침 냉각 관련돼 가지고 뭐 워트라든지 GST 이런 것들.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글라스 기판, 이제 꿈의 기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실물을 좀 공개하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YC, 피롭틱스, 이오테크닉스 세 가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하나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은 어제 여러 가지 공개를 했는데 사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하고 자율주행 기반 플랫폼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네. 좀 소프트웨어 성격도 이 기업이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어제 뭐 로봇 부품주나 뭐 자율주행도 좀 반등을 했는데 이쪽에 대한 시선은요? 계속 트렌드가 될 겁니다. 2025년도에? 네네,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언제 부각이 돼도 안 이상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불법 이민자 추방이 결국 이제 설빈의 자동화 투자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설빈의 자동화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용 로봇이 아니라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AI라는 스스로 행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걸 어디다 장착시킬까요?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차 쪽으로 장착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로봇 쪽으로 가게 되고 앞으로 UAM 가게고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가기 전 단계인 로봇 쪽으로 일단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수에 거기다가 AI 장착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머스크가 휴머노 로봇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로봇은 볼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작년 6월 달에 젠슨왕이 대만형 CS가 있거든요. 그게 네네. 컴퓨텍스 2024라는 게 있는데 그게 CS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자체 CS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젠슨왕이 거기서 컴퓨텍스 2024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AI 다음은 로보틱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ES에서 로봇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CES는 또 가전 전시잖아요. B2C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뭐 로봇 쪽 얘기가 로봇 쪽으로 제한돼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 계속 주목하자 트렌드 될 것이다 언급해 주셨고요. 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유한양행도 오늘 이슈가 있고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순매수 리스트 들어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100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뭐 KB증권에서도 13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고 가장 이제 큰 재료가 이 JPM 컨퍼런스인데 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바이오주 괜찮습니까? 세론일까요? 다음 주에?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좀 지켜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바이오 쪽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은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일단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온지를 보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좀 모멘텀을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CS 쪽으로 너무 시장에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CDMO 쪽 관련돼 가지고 일부 종목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 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다 안 간다는 것들은 아니라 뭐 JP모건 헬스케어만 집중해 보게 된다면 그와 연관된 종목들은 일단 네. 그 이슈에 따른 단기 대응을 하시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 약간이나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때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유보를 하고 싶어요. 의외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30만 원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CDMO가 그래도 트럼프 정권 안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5공장까지 지금 만든 상황에서 그만큼 수주가 받쳐주게 된다라면은 실적이 나오게 될 거고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게 되면은 뭐 110만 원 못 간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일단은 100만 원 이상 상태에서 이제 안정적인 안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021년도 이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100만 원 돌파가 계속 쉽지 않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만 원 돌파도 중요하지만은 100만 원 안착도 일단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반응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의 어떤 바람을 타고 갈지 대한 부분들은 좀 그때 가서 저도 판단 유보 좀 하고 싶네요.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알테오젠은 어때요? 이제 기술 플랫폼으로서 이제 국내 1등이고 네네. JPM 컨퍼런스 참가하고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제 그
키트로다 SC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또 네네.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계속 좀 횡보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근데 이때 사실 사야 되나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저는 안 사요. 네. 저는 안 삽니다. 알테오젠 근데 늘 올라가기 전부터 좀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렇긴 하죠. 다른 그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요? 이게 제가 알테오젠을 왜 안 좋게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알테오젠 어떤 기업 내연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 같은 경우는 모 증권사의 모 연구원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보다 몰라도 알테오젠의 어떤 상승 동력은 확실한 거거든요. 빅파마와 기술이전. 그래가지고 지금 머크사 그리고 일본 회사 쪽 해가지고 세 개 회사가 연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머크사와 맺었던 계약을 뛰어넘는 추가 계약이 나와줘야 주가가 더 가지 않을까요? 항상 시장은 새로운 이슈 그리고 기존보다 더 큰 어떤 퍼포먼스를 항상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뭐 기술 추출 1조 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2023년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주가 일정 부분 선반이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트레이딩 할 때 이 이슈가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호재가 뜬 유한양행은요? 이제 생존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의사들이 채택하는 그 채택률이 높아질 거다. 결국 상용화 성공으로 이어지고 결국 매출로 이어지니까요. 일단 이게 폐암 신약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삼상 통계적 유성 확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통계적 유성 확보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예상했던 데이터 범위에서 일단은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상 3상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품목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글쎄요, 바이오 분위기가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그 유한양행도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이오가 강할 때 흐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 꺾일 때 같이 꺾였거든요. 그럼 이제 유한양행 결론은 나오는 거죠. 자체적인 좋은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적인 모멘텀은 플러스 해가지고 업황까지 만약 업종까지 상승 전환되게 된다면은 그땐 제가 못 간다고 해도 갈 겁니다.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유한양행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힌트도 얻어봤고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